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원룸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박민준 씨는 은퇴 후 정리하지 못했던 짐들을 천천히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던 그에게는 버리기 아까운 추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기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40년도 더 된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대학 시절 용돈을 모아 샀던 첫 번째 기타였죠.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자 기타와 함께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84년 봄, 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진 한편에 서 있는 여학생에게 머물렀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이소영이었습니다. 당시 음악교육과 2학년이었던 그녀는 기타 동아리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소영이. 민준 씨는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에 집중하는 표정, 어려운 곡을 연습하다가 실수하면 지었던 당황스러운 미소, 그리고 함께 합주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던 무언의 교감까지. 민준 씨는 기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은 기타는 조율이 많이 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건드리자 자연스럽게 옛날 곡들이 떠올랐습니다. 로망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스트리아스. 대학 시절 소영과 함께 연주했던 곡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망스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듀엣으로 연주했던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그날을 민준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동아리 정기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하던 날이었습니다. 소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 듀엣으로 한 곡 해볼까요? 민준은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을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좋아, 어떤 곡으로 할까? 로망스는 어때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연주하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연습 시간들은 민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연습실에서 만나 함께 연주하고 틀린 부분을 서로 가르쳐주고 때로는 연습이 끝난 후 교정을 걸으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소영은 클래식 기타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민준은 음악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이었지만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소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너도 꼭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민준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졸업 후 진로 문제로 복잡한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민준은 교직을 준비해야 했고 소영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소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졸업 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소영 역시 민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86년 졸업과 함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작은 오해와 타이밍의 엇갈림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벽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다시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소영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소영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준 씨는 궁금했습니다. 결혼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음악 연주자로서의 꿈을 이뤘을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40년 전의 추억을 담은 그 사진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 씨는 문득 외출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클래식 콘서트가 있다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지. 민준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혹시 모른다는 것일까요?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따라 옛 추억이 강하게 떠오른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콘서트 홀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운명이 다시 그들을 이어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84년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공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음악교육과 1학년 박민준은 여러 동아리 부스를 둘러보다가 클래식 기타 동아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스에서는 선배들이 기타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의 연주가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집중하는 표정이 인상적인 2학년 이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트레몰로 주법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에 민준은 감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던 민준도 그 곡의 난이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잘 치시네요. 연주가 끝나자 민준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기타 치세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 칠 줄 알아요. 독학으로 배웠는데. 그럼 한번 쳐보세요. 소영이 기타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기타를 받아들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로망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곡이었지만 소영 앞에서 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오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민준의 연주는 기교는 부족했지만 감정이 깊었습니다. 소영은 그의 연주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감정 표현이 뛰어나요. 소영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선배님처럼 잘 치고 싶은데. 선배님이라니 편하게 소영이라고 불러요. 같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많이 연습해봐요. 그렇게 민준은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소영과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주 3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습실은 음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소영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영은 선배였지만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운지법부터 시작해서 음악적 해석까지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타는 기교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민준이는 마음으로 치는 연주를 해. 소영의 말에 민준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에는 종종 함께 교정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피는 캠퍼스를 걸으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민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클래식 기타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야. 소영이 어느 날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멋있어. 분명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이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고 싶어. 와, 정말 좋은 꿈이네. 민준이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야.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뜻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 5월, 동아리 정기 발표회가 다가왔습니다. 동아리원들은 각자 솔로 연주와 합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영이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듀엣으로 한 곡 해볼까? 듀엣이요? 좋아요?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응. 로망스 어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연주하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민준은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영과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그날부터 민준과 소영은 매일 따로 만나서 듀엣 연습을 했습니다. 로망스는 두 대의 기타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곡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민준이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나는 화음을 넣을게. 이 부분은 리듬을 맞추는 게 중요해. 서로 눈을 보면서 연주해보자.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도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 작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소영이 물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포크송도 좋아해. 특히 사랑 노래들. 나도 그래. 클래식은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고 가요는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어. 소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곡은 뭐야? 로망스. 특히 민준이와 함께 연주하는 로망스. 소영의 대답에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곡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긴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발표회 하루 전날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소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연주 잘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만큼 좋은 연주가 될 거야. 응. 소영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민준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연주를 앞두고 소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연주가 끝나면 꼭 고백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5월 15일 클래식 기타 동아리 정기 발표회 당일이었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한 달 넘게 준비한 로망스 듀엣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침부터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표회는 음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객석에는 동아리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부모님도 오셨고 민준의 어머니도 아들의 연주를 보러 왔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소영이 무대 뒤에서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응. 소영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로망스의 아름다운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의 기타에서 주선율이 흘러나오고 소영의 기타가 화음으로 받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민준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소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겠다고. 하지만 발표회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딸을 따로 불러내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소영의 아버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소영은 민준에게 다가왔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오늘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소영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내일 동아리실에서 보자. 소영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날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동아리실에서 만난 소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이상해. 민준이 직접 물었습니다. 민준아, 소영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아버지랑 이야기했는데 소영의 아버지는 딸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기타 연주자가 되겠다는 소영의 꿈을 반대하며 좀 더 안정적인 진로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아리 활동을 줄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라고 하셨어. 연주자의 꿈은 포기하고.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꿈꿔왔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니.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영아,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민준아,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날부터 소영은 점점 민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고 연습 후에도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영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영은 3학년이 되면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는 4학년이 되면서 조직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교생 실습, 임용고시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소영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85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교생 실습을 나간 사이 소영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준은 급히 소영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아, 정말 대학원 포기하는 거야? 응, 결정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내 꿈은 어떻게 해?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 꿈만으로는 살 수 없어. 민준아, 너도 현실을 봐야 해. 소영의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소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영아, 그럼 우리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1986년 2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교직에 임용되어 지방의 한 중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소영은 서울의 한 기업에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졸업식 후 짧은 만남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좋은 선생님 되길 바라. 소영이 말했습니다. 소영이도 하는 일 잘 되길. 그리고
민주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앞으로에 대한 기대, 연락을 계속 이어가자는 부탁.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 소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응,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졸업 후 몇 달 동안은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입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소영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리움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저녁, 민준 씨는 시내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클래식 기타 콘서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 때문에 옛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오랜만에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듣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클래식 기타의 밤, 스페인 음악 여행이라는 제목의 콘서트였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스트리아스, 세비야 등 민준이 대학 시절 소영과 함께 연주했던 곡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콘서트 홀은 30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북을 살펴봤습니다. 연주자는 박서준이라는 30대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연주가 어떨지 기대하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7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주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곡은 로망스였습니다. 민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전 소영과 함께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감고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영과 함께 무대에 서서 듀엣으로 연주했던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떨림, 연주가 끝난 후 나누었던 미소. 정말 아름다운 연주네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려 옆을 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에 우아한 자태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민준 씨가 작게 답했습니다. 일부가 끝나고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비로 나온 민준 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일부 연주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같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본 그녀의 모습에 민준 씨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여전히 소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소영일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사람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영으로 보이는 여성도 민준 씨를 힐끗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라 해도 신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소영 씨인가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인가요? 소영도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정말 소영이구나. 민준 씨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소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오늘 오후에 옛날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기타 연주가 듣고 싶어져서 왔는데 저도 그래요. 오늘따라 왠지 기타 음악이 듣고 싶어서. 두 사람은 놀라운 우연에 감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공연장에 왔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빠, 많이 변하셨네요. 소영이 민준의 모습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도 그래. 하지만 눈은 예전 그대로야. 호호. 오빠도요. 여전히 따뜻한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오빠, 2부도 함께 들을까요? 끝나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정말 좋아.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헤어질 수는 없지. 두 사람은 다시 홀로 들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2부 연주가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온통 서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40년 전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부의 마지막 곡은 아스트리아스였습니다.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그 음악을 들으며 각자 40년 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연습실에서 함께 이 곡을 연습했던 날들, 어려운 부분을 서로 가르쳐주며 나누었던 시간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마음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과 소영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연주자가 인사를 마치고 무대를 떠나자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연주였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응. 특히 오늘은 더욱 특별했어. 소영이와 함께 들어서 저도요. 혼자 듣는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홀을 나서면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 아직 있을까? 글쎄요. 40년이면 많이 변했을 텐데 그냥 조용한 카페 어때요? 좋아.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문화회관을 나와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 시작될 긴 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오늘 아침만 해도 소영이를 다시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저도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어요. 혹시 이게 운명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 반갑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은 40년 전 대학생 때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근본적인 설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문화회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은 민준과 소영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대화를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 드시죠?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소영이 답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서로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영이 맞지? 민준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저 이소영 맞아요. 민준 오빠도 맞죠?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민준이야.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 저도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커피가 나오자 두 사람은 각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소영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작년에 은퇴했고요. 오빠는요? 나도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했어. 3년 전에 은퇴했고
정말 신기하네. 우리 둘 다 결국 음악 선생님이 됐구나. 그러게요. 대학 때 오빠가 음악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요. 소영이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소영이가 연주자가 될 줄 알았는데 소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선 근황부터 들려주세요. 소영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이야기하자. 40년이니까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많을 거야. 민준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지방의 중학교에서 교사로 시작한 이야기, 결혼해서 2자녀를 둔 이야기,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잃은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소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어떻게 지냈어? 소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 후 교사가 된 이야기, 한 명의 아들을 둔 이야기,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한 이야기까지 우리 둘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네. 민준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아들도 잘 커서 독립했고 저도 나름대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그래, 외롭긴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들을 겪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빠, 지금도 기타 치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오랜만에 꺼내봤어. 조율도 다 틀어져 있더라고. 소영이는 저도 가끔 쳐요. 혼자 있을 때 옛날 곡들을 연주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곡들? 로망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대학 때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곡들이요.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영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래. 특히 로망스를 들으면 소영이가 생각나. 정말요? 저도 그 곡만 들으면 오빠 생각이 나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영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40년 전 일. 나는 아직도 궁금해. 갑자기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소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길어요. 정말 들으실 거예요? 물론이야. 40년 동안 궁금했던 거니까. 소영은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이야기에 앞서 좀 더 가벼운 추억부터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 좋은 기억부터 얘기할까요? 오빠랑 처음 듀엣 연습했던 날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로망스 연습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저도요. 오빠랑 같이 연주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나는 소영이가 나 같은 초보와 연주하는 게 싫을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는 기교는 부족했지만 마음으로 연주하는 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민주는 소영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몰랐던 소영의 마음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발표회 때 연주 정말 좋았어. 완벽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잘하셨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나도.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에서 아픈 기억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아,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사실은. 소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민준과 소영은 4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을까? 소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고백하지 못했지. 그러게요. 참 바보 같았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쉬워.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어쩌면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서로 너무 어렸으니까. 민주는 소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성숙한 시각으로 보면 그때는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궁금해. 소영이 마음은 어땠는지. 저도 오빠를. 소영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뭘?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민주는 소영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하루 저녁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고마워요, 오빠. 이해해 주셔서.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소영아, 내일도 시간 있어? 네, 있어요. 오빠도요? 물론이지. 40년 만에 만났는데 하루로 끝낼 수는 없지. 두 사람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내일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과 소영은 대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40년 전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는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여기도 많이 변했네.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우리가 앉았던 벤치도 없어졌네요. 소영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그대로야. 여전히 평온하고 좋아. 두 사람은 새로 만들어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0년 만의 재회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어제 못다한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오빠를 피한 건 아니었어요.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발표회 그날 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소영은 40년 전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발표회에서 민준과의 듀엣 연주를 본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딸을 불러낸 것,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동아리 활동을 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학생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민주는 어렴풋이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직접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었어? 직접적으로 오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빠와 저의 관계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티가 났나? 아마도요. 연주할 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아버지는 예리하신 분이셨거든요. 소영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딸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연애는 졸업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음악 전공자들의 불안정한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피한 거야? 피한 게 아니라 거리감을 두려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도 있었고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거든요. 혼란스럽다니? 소영은 깊게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를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겠죠.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사랑이 뭔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나도 마찬가지였어. 소영이를 좋아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두 사람은 40년 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이 느꼈던 설렘과 떨림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오빠의 미래에 방해가 될까봐. 나도 그랬어. 소영이가 연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솔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영아, 그때 아버지 말씀 때문에 연주자의 꿈도 포기한 거야? 소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40년 된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연주자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점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실패할까봐, 그리고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민주는 소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여성이 예술가로 살아가기에 더욱 어려운 시대였으니까요. 후회해. 가끔은 해요. 특히 기타 연주를 들을 때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삶도 의미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수 있었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연주자는 못 됐지만 수많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전해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혹시 그때 저한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아마 사귀었겠지. 하지만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으니까 어쩌면 지금이 더 좋은 타이밍일지도 몰라.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우리 둘 다 인생 경험을 쌓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잖아. 20대 때는 몰랐던 것들을. 소영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그들은 40년 전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뭔데?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생각한 적 있으세요? 민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서 말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가끔 있었어. 특히 기타 음악을 들을 때나 대학교 근처를 지날 때. 저도요.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둘 다 바보였네. 4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으니. 하지만 지금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민주는 소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나이의 흔적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기타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아, 네, 40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어. 뭔가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그때 정말 많이 사랑했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이 마침내 표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의 늦은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은 후 민준과 소영은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고백을 마친 후 이제는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중학교 동료 교사였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줬지. 민준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랑하셨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어. 하지만 소영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이었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영에 대한 마음은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이었다면 아내에 대한 마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이었어. 소영은 민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오빠에 대한 마음과는 달랐어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 회사 동료였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열정이 부족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완벽한 결혼이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각자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35인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소영이 밝게 답했습니다. 좋겠다. 나는 딸 둘이 있어. 큰 딸은 38, 작은 딸은 35이야.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 손자, 손녀는 큰 딸이 아들 둘을 낳았어. 7살, 5살이야. 정말 귀여워. 민준의 얼굴에 할아버지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좋겠어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아쉬워요. 곧 생길 거야.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두 사람은 자녀들과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의 행복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은 어땠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특히 시골 학교에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속상했지. 저도 그랬어요. 도시 학교였지만 아이들이 음악보다는 다른 과목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 음악을 싫어하던 아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게 되거나 악기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뿌듯했어. 맞아요. 저도 그런 순간들 때문에 교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35년간의 교사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의 학생들을 도우며 느꼈던 보람,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갔던 기억들, 그리고 제자들이 성장해서 찾아올 때의 감동.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민호라는 아이가 있었어. 집이 가난해서 악기를 살 수 없었는데 내가 학교 기타를 빌려줘서 연습하게 했지. 그 아이가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되었어. 와,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응. 지금도 가끔 연락해. 소영이는 혜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는데 음악에만큼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음악 치료를 공부하기도 했어요. 대단하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웠지만 보람도 컸어요. 음악이 그 아이에게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두 사람은 교사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기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뭐 하며 지내? 민준이 물었습니다. 주로 독서하고 가끔 봉사활동도 해요. 그리고 기타 연주도 다시 시작했어요. 오빠는요? 나도 비슷해. 손자를 돌보는 일도 가끔 하고 예전 제자들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 여행이요? 어디로? 스페인. 클래식 기타의 본고장이잖아. 한번 가보고 싶었어.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스페인 여행이 꿈이었어요. 아람브라 궁전도 보고 플라멩코,
기타 연주도 듣고 정말 그런 같이 민준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성급한 제안인 것 같았습니다. 같이 뭐요? 소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고 하려던 거죠?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인 것 같아서. 전혀 갑작스럽지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계획해볼까? 민준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아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봄이 어때? 날씨도 좋고 완벽해요. 스페인의 봄,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대학생 때처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신기해.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저도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40년 전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 왜요? 그때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잖아. 지금은 인생 경험도 쌓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생겼어. 소영은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의 감정은 더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4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맞아.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과 소영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캠퍼스를 함께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사랑을 키웠던 그 장소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 건물들은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네, 건물이 저기 있었는데.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로 바뀌었네요. 우리가 연습했던 지하, 연습실도 없어졌을 거예요. 소영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그대로 남아있어. 민준이 소영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동아리 박람회장, 함께 연습했던 음대 건물, 연주 후 산책했던 길들. 오빠, 저기 벤치 보이세요? 소영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그때 그 벤치 같은데? 두 사람이 자주 앉아서 이야기했던 벤치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와, 아직 있었구나.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가서 앉아볼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전처럼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앉아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옛날과 같았습니다. 이 벤치에서 처음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눴었지. 민준이 회상했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왜 음악 교사가 되고 싶은지 물어봤었는데 너도 연주자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었어.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음악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소영아, 뭐가요? 연주자의 꿈 다시 시작해봐도 되잖아. 소영은 민준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음악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특히 클래식 기타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민준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럼 다시 연습하면 되지. 기초는 있잖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민준의 말에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40년 전에 함께 연주했던 동반자가 다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오빠도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나도 은퇴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우선 듀엣부터 시작해보자. 예전처럼 로망스부터.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음악적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좋아요. 정말 해봐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일부터도 좋아요. 아, 그런데 어디서 연습하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문화센터가 있어. 거기서 연습실을 빌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시간, 장소, 그리고 앞으로 도전해볼 곡들까지. 로망스 말고 다른 곡도 해봐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곡?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어때요? 솔로로 한 번씩 쳐보고 나중에는 편곡해서 듀엣으로도 해보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아스트리아스도. 두 사람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음악적 파트너십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왜 못하겠어?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 20대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때는 기교에만 신경 썼는데 지금은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소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나이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연주자의 손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가자. 40년 전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네, 약속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 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캠퍼스를 더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신기한 듯 두 노인을 바라봤지만 민준과 소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학생들을 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저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때가 생각나네.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풋풋했었는데.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불안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항상 불안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남들의 시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민주는 소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사람은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습 스케줄, 목표 설정, 그리고 작은 발표회 계획까지. 6개월 후에 작은 발표회를 해보는 게 어때?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발표회요? 사람들 앞에서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행사 같은 거. 우리만의 콘서트.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목표가 있어야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40년 만에 듀엣 재결성이네. 호호. 그러게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악기점에 들러 기타줄과 악보를 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가구를 고르듯 즐거워했습니다. 이 악보 어때? 우리 수준에 맞는 것 같은데. 소영이 한 악보를 들어 보였습니다. 좋네. 이것도 도전해볼 만해. 민준도 다른 악보를 추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제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4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소영이 덕분에 은퇴 후 삶이 의미 있어졌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 소영아. 정말 신기해.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 며 헤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민준과 소영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문화센터 연습실에서 만나 함께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대학 동아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첫 연습날, 두 사람은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함께 연주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서두를 필요 없어. 민준이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각자 간단한 연습곡으로 감을 익혔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운지법이 어색했지만 기본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소영이 안도했습니다. 역시 한번 익힌 건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민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로망스를 연주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고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우와, 정말 옛날 생각나네.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어. 민준이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연습에서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도전해봤습니다. 어려운 트레몰로 주법이 필요한 곡이었지만 소영은 여전히 그 기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감정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맞아. 젊을 때는 빠르게만 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세 번째 연습부터는 본격적으로 듀엣 편곡에 도전했습니다. 민준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소영이 화음과 베이스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영이가 주선율을 가져가는 게 어때?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연습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실력은 늘어갔고 무엇보다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첫 번째 작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로망스를 완벽하게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해냈네. 소영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른 곡도 도전해보자. 민준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아스트리아스에 도전했습니다. 격정적이고 기교적인 곡이어서 더 어려웠지만 서로 격려하며 연습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어려워요. 소영이 고민했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어. 민준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습 외의 시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클래식 기타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악기점에서 새로운 악보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어때?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소영이 한 악보를 가리켰습니다. 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곡이야. 하지만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도 해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잖아요. 연습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적 취향, 연주 스타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소영이는 연주할 때 정말 아름다워. 민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뭔가 몰입하는 모습이 예술가 같아요. 고마워요. 오빠도 연주할 때 정말 따뜻해 보여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 번째 달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직접 편곡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버전으로 만들어보자.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떤 곡을 편곡해볼까요? 예전에 좋아했던 가요는 어때? 클래식 기타로 편곡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편곡 작업을 했습니다.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클래식 기타의 특성을 살린 편곡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서정적으로 해볼까?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그럼 템포도 조금 더 천천히. 편곡 작업을 통해 사람은 창작의 즐거움도 맛봤습니다. 단순히 기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발표회를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 걱정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오랜만이라. 나도 그래.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해. 우리의 성장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결국 두 사람은 발표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망스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리고 자신들이 편곡한 가요 한 곡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떨려요. 소영이 연습 마지막 날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즐기자.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네, 맞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죠. 발표회 하루 전, 두 사람은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영아, 이 4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40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어서 내일이 정말 기대돼. 40년 만에 듀엣 무대잖아. 네, 열심히 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소강당에는 50여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가족들이었지만 민준과 소영에게는 카네기홀만큼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소영이 무대 뒤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40년 만의 무대니까. 민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시작한 것. 전혀. 오히려 고마워. 소영이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어.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관객들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음악 동반자입니다. 민준이 소개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연주했던 곡들을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소영이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곡 로망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오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타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기타 듀엣이었지만 두 연주자의 진심이 담긴 연주였기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곡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는 소영의 트레몰로 주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거쳐 더욱 깊어진 감정 표현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들이 직접 편곡한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대중가요였지만 클래식 기타로 편곡하니 전혀 다른 느낌의 곡이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한 관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연주하신다니 정말 로맨틱하네요. 다른 관객도 감탄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여운을 즐겼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어.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요. 긴장했는데 막상 연주하니까 즐거웠어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 우리가 진짜 음악 파트너라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해 볼 것인지, 다른 발표회에도 참가해 볼 것인지. 소영아, 우리 스페인 여행 계획은 어떻게 할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 맞아요. 봄에 가기로 했었죠. 정말 가볼까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클래식 기타를 다시 시작한 기념으로. 좋아요. 아람브라 궁전에서 실제로 연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단한 아이디어야. 상상만 해도 설레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월에 2주 정도 스페인을 여행하며 다양한 도시를 둘러보고 클래식 기타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정말 꿈만 같아요. 소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뭐가?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40년 만에 오빠를 다시 만나고 함께 연주하고 심지어 여행까지 계획하다니. 나도 그래. 인생이 참 신기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인, 친구, 동반자? 어떤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그들의 관계가 너무 특별했습니다. 굳이 정의할 필요 있을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만의 관계인 거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특별한 사이. 맞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제는 나이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20대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애정이었습니다. 소영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음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인생에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요. 약속한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저도 약속해요.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만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연습 때 봐요. 소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봐. 스페인 여행 자료도 좀 찾아올게. 집으로 돌아간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밝고, 더 활기차고, 더 희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생이야.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기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소영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약속대로 스페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클래식 기타의 본고장을 둘러보는 꿈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서 두 사람은 특별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나자리 궁전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들만의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연주하게 되다니. 소영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민준도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했습니다. 타레가가 이 곡을 작곡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Beautiful, wonderful. 한 외국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Muy bien, excellent. 스페인 현지인도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비야의 작은 타파스 바에서 두 사람은 여행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정말 최고의 여행이었어. 민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오늘 아람브라에서의 연주는 나도 꿈이 현실이 된 기분이었어. 두 사람은 여행 동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음악을 들으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40년 전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연습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콘서트 관람, 전시회 관람, 그리고 가끔은 다른 지역으로 연주 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제주도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서 즉석 콘서트를 열자 투숙객들이 모여들어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주 정말 좋아요.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너도 음악 좋아해? 소영이 아이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네. 저도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 음악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가을에는 더 큰 도전을 했습니다. 지역 문화제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30분간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프로 연주자 같았어요. 한 관객이 감탄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연주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른 관객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음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음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소영이 걱정했습니다. 요즘은 개인도 쉽게 음반을 만들 수 있어. 우리만의 추억을 남겨보자. 좋아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40년 만의 재회는 어때? 완벽해요. 음반 제작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녹음실에서 여러 번 녹음을 반복하며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갔습니다. 앨범에는 로망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리고 그들이 직접 편곡한 곡들이 수록되었습니다. 완성된 음반을 받아든 날,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든 음반이야.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음반은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해서 함께 음악을 하신다니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라디오 DJ가 감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포기했던 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영도 덧붙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준과 소영은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 커플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음악 교육 봉사활동도 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소영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꿈 같아요. 나도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혹시 40년 전에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왜요? 그때는 너무 어렸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은 인생 경험을 쌓고 성숙해진 상태에서 만났잖아. 맞아요. 지금의 우리가 더 완성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대학생 때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영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음악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 거려. 그리고 사랑하자.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네, 사랑해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사랑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은 늘 늦지 않았다. 우리가 놓친 진심은 결국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 40년 만에 재회가 선사한 기적 같은 이야기. 민준과 소영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